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계유, 갑자, 병인, 을미. 자, 자월의 병화가 태어났죠? 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가서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월의 병화가 태어났고 인성이 두 개가 있고요. 장생지 위에 올라 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병생 자월, 병화일주가 자월에 태어났고 자화 장생. 자, 병화가 이 밑에 인목이 있기 때문에 장생지에 앉아 있고 인투 근심. 자, 인성인 간목이 투가인 되었는데 뿌리가 인목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뿌리 깊이 근심. 뿌리 깊은 곳에서 투관을 하고 있고 인성이 약중지왕. 그래서 원래 자월에 병화가 태어나기 때문에 약할 수 있는데 약한 가운데 지왕 약한 가운데 왕하다. 왜? 자, 득령은 못했죠. 그렇지만 득지했고 인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성에 힘이 있어서 그래도 왕으로 변했고 기관성 당령. 반가운 것은 그 관성이 당령을 했다. 자, 개수가 관이죠? 개수가 정관인데 이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정관인 개수가 자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령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투이생재. 투관을 해서 재성을 생해주고 있다. 자, 투관을 해서 재성을 생해주고 있다. 자, 병화에게 있어서 재성은 유금이죠. 유금인데 금생수로 재성을 생해주고 있는 거는 토가 재성을 생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말은 보면은 다음에 보면은 말이 안 되죠. 재성을 생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개수가 지금 기쁜 것은 그 관성이 당령했다. 그럼 개수 이야기거든요. 개수가 당령을 추구하는데 투관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재성을 생긴다면 유금을 생긴다는데 금생수로 오히려 재성으로도 생을 받고 있죠. 오히려 인성을 생해준다고 하면은 수생목, 이 간목을 생해준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제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각주에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쟤는 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인성을 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 정관이 이 유금의 생을 받아서 그리고 간목을 생해주는. 그래서 재생을 생해준다 하면 말 안 되고 인성을 생해준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인자로 바꿔야 된다. 오자로 보입니다. 소위 그래서 일청 도저 유정신야라. 그래서 하나의 맑은 기운이 정신이 있는 것까지 도달한 것이다. 하나의 맑은 기운이 끝까지 지속이 되어서 정신이 있는 데까지 간 것이다. 정신이 되는 것이다. 정신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갱묘, 더 묘한 것은 원료불패. 자, 근원의 흐름이 어긋나 있지 않다. 어지러지지 않다. 어그러짐이 없다. 그래서 근원의 흐름이 어그러져 있지 않고 그래서 순수가간, 순수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금수운중에. 자, 금수운중에. 금수면은 수죠. 금 이렇게. 금수운중에 등과 발갑, 과거를 봐서 합격을 했고, 그렇죠? 과거에 급제했고, 명고 한원, 이름은 높아지고 한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름이 한원에 높게 올라갔고, 애석한 것은 중운, 그 운 중에 운의 흐름에 중간 운에 화토가 있나요? 무오, 기미, 이때 운이죠. 자, 이때 운이 옵니다. 그러면 토국수로 관을 극을 해버리죠. 개수를. 그래서 이치종노 우사림.
이, 치, 어디 어디에 이르다, 종, 끝마칠 종자죠. 그러니까 노, 늙을 노자니까 늙어서 끝마칠 때까지 어디 어디에서 살림에서 그냥 끝마칠 때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끝마침을 어디서 마쳤다? 살림에서 마쳤다. 그 말이죠. 투이 생제 지 제자 인자 지어아 이거 이야기네. 이거 이야기. 자, 투관되어서 재성을 생한다라고 하는 제자는 의심이 된다. 뭐라고? 인자의 잘못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 이제 청기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유금의 생을 받은 정관 개수가 인성을 생해주고 인성이 일주를 생해주는 그러한 운으로 흐른 것은 좋다. 금수운으로 흐른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토나 화로 운이 흐르면 좀 금수만 못하다. 금과 수의 운이 있었던 것만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개수가 청하다고 보는 이유는 원령에서 사령한 십신이 천간에 투출되고 그 다음에 연지 유금 재성에 생조되며 상관토가 관성을 여기서 멀리 있어서 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이 사이에 임목이 있어서 토가 넘어오는 걸 막죠. 목극토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청하다고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자, 이 경우는 청한사주 대표라고 할 만하겠다. 연지의 유금이 개수와 자수로 올라가는 모습이 좋고 개수는 간목을 자수는 인목을 향하는 장면도 좋다고 했는데 이 성분들이 일간에게만 모이고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해야 되겠다. 만약에 시가 바뀌어서 무술시 정도로 되었다면 흐름이 거의 완전하지 않았겠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여기서 멈췄죠. 화생, 토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명제 보겠습니다. 갑자, 병인, 기의, 신미. 자, 기토일주가 인롤에 태어났으니까 봄에 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 위에는 잘 흘러가네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여기는 수생목 여기까지 갔고요. 자, 보겠습니다. 춘토자해. 자, 인월이니까 인묘진 봄이죠. 그 다음에 봄의 토가 해수 위에 앉아 있다. 그래서 재관태왕, 재성과 관성이 왕하다. 자, 여기서 재성은 뭐죠? 토국수니까 해수죠. 자수가 재성입니다. 그 다음에 관은 간목과 인목이죠. 그래서 재성과 간목이 태양하다. 최희 독인봉생. 가장 반가운 것은 인성 하나가 인성이면은 화생토죠. 자, 인성 하나가 뭐다? 생을 만났다. 자, 목생화 간목에서 생해주고 인목에서 생해주죠. 그래서 이 인성이 생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재장생관. 재성이 감추어져 관을 생했다. 재성이 숨어서 관성을 생했다. 자, 재성이 관성을 생했다면 기토 입장에서는 이겨야죠. 자, 관성이 이게 관이에요. 그러면 재성은 토국수 이거죠. 자, 자수가 토국수 이 자수가 뭐죠? 해수라든가 이 자국수가 뭐예요? 목을 생이죠. 수생목 이렇게 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이 지지에 있는 재성이 뭐다? 관을 생해주고 있다. 즉 인수지원신 유왕. 그래서 인수의 왕이 원신이 더욱 왕해졌다. 왜냐하면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흘러가서 점점 힘을 병화에게 보태주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이 병화가 인수이니까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로 흘러서 이 병화의 힘이 왕성하고 더 원신이 왕성했다는 거죠. 뭐 간목이라다 이런 것들이 더 왕성해졌다. 그리고 기관생시 그 기가
기가 생시까지 관통했다. 아까 얘기했죠. 토생금 이렇게. 아까 앞에 사주에서는 시까지 안 흘러갔어요. 일주에서 딱 멈췄는데 여기는 일주에서 시까지 기가 쭉 흘러갔죠. 그래서 기관생시. 생시까지 그 기간이 기가 통했고, 그리고 이 일주직이 불박. 일주의 기가 열불박자죠. 옅지 않다. 얕지 않다. 또 뭐 약하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일주의 그 기운이 일주의 기가 얕지 않고 즉 약하지 않고 갱묘 더 묘한 것은 연주생화 구술이 연달아서 생하고 화한다. 구술이 연달아 있는 것처럼 생하고 화한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생하고 화하기 때문에 우선 더욱 아름다운 것은 운도 불패 운의 흐름이 이르지 않았다. 자 보면 화, 토, 금, 수죠. 목화, 토, 금, 수 화토, 금수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운도의 운의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은 게 더욱 부럽다, 뭐 좋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소위 그러한 까닭에 은혜 은자죠. 은혜가 나뉘었다. 은혜가 나님을 받았다. 은혜의 그러니까 임금의 뭐 그런 뜻이겠죠. 왕의 은혜를 나누어 가졌다. 어떻게? 조금이죠. 비단금이고 요거는 색일조, 독수리조자. 그러니까 옷에다가 무슨 무양을 새겨진 그 뭐죠? 비단에다가 이게 무늬가 새겨진 그러한 것을 임금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수놓은 비단을 나누어 받고 그 다음에 총사, 요거는 이제 보통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왕, 그 다음에 줄사, 왕이 주었어요. 뭐요? 금년. 그대로 하면 금의 연꽃년. 그러니까 황금의 연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래서 황금의 연꽃을 임금께서 하사하셨고, 지근. 자, 지근은 우리가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깝다라고 해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우리가 지근거리에서 보필한다 할 때는 지근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또 사전을 보면 이게 지근이 땅에 가까운 것이니까 그 땅 속에 들어가겠죠. 죽으면 땅 속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땅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말은 아주 나이가 오래되었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근거리, 뭐 거리가 가깝다 그런 의미보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청금, 이게 좀 말이 애매해요. 이거는 이제 궁궐로 의미하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푸를 청자, 금할 금자. 그래서 파란 어떤 기와집이 있고 그게 이제 출입이 마음대로 허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궐이라고 보는데 중국의 궁궐은 금색이죠, 금색. 그래서 청금을 뭐라고 할 건가 하다가 그냥 다른 책에서 궁궐이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통 좀 어느 정도 큰 집, 대궐, 뭐죠? 굉장히 큰 저택 이런 데서 살았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사전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짐작일 뿐이지. 그래서 다른 책에서 궁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청금에서 살았고 직거. 자, 직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의 직이죠. 그 직이 머물렀어요. 어디에? 진요. 진요면 나루진자 요할요자죠. 그래서 진요가 뭐냐면 요직을 말한답니다. 중국말로. 자, 진요는 찐야오 해서 이 수륙의 요충지 요직에 있는 사람 사건의 관건 요점. 그래서 이거는 요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청금에 살고 그 다음에 요직에 거하였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청기를 말하는 거예요. 청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잘 유통되는, 그래서 사주가 맑아 보이는 그러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병화일주가 자월이면 앞에 처음에 나왔던 거 아닌가요? 네, 처음에 나왔던 거죠. 병화일주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갑자, 개미, 미토만 다르고 갑자 두 개 비교하면 정, 미, 유. 병인 갑자는 같죠? 그 다음에 개자도 같아요. 그 다음에 유자하고 미자도 같고 을하고 정만 틀리네요. 을하고 정만 틀리네요. 그쵸? 물론 이제 미자하고 유자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주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병화가 좌우에 태어났는데 옛날 거는 뭐라고 했죠? 옛날 요거는 금생수, 수생목, 그 다음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일주까지는 잘 흘렀었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토국수예요. 토국수. 미토가 그걸 하죠. 아까 여기는 상생의 관계였어요. 금생수, 금생수. 근데 여기는 토국수, 토국수 이렇게 위아래로 그걸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선입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여 전 계유자. 앞에 이 명조는 앞에 계유 전에 이 계유 명조자와 대동소이 거의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전즉 앞에 거는 관자재지 관이 개수가 이 재성 위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관이 개수가 재성인 유금 위에 앉아 있고 차 즉 이 명조는 관이 이 개수가 상지 상관에 앉아 있어요. 병화 입장에서 미토는 상관이죠. 그런데 상관은 뭐예요?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토국수로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겸지, 자미, 상첩 또 이 미토가 자수까지 또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 옆으로는 미토가 자수를 그걸 하고 위로는 미토가 개수를 그걸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게다가 이 자수가 미토와 바짝 서로 붙어 있다. 부단 뭐만 할 뿐만 아니라 천간, 지관, 수국. 자, 천관의 관이 개수가 미토로부터 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즉 지지, 지관, 역상. 지지에 있는 관도 역시 상했다. 즉 상관으로부터 토국수로 이렇게 상을 다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다 보니까 역시 지지에 있는 관도 역시 상했다. 갱혐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겁인재향 겁재면은 정화죠. 겁재가 재의 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유금이 재성이잖아요. 그쵸? 자, 이 정화 비겁재가 이 병화에게 있어서 재성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겁재가 내 재물을 빼앗아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갱혐, 겁입, 재향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겁재가 재성의 향, 그러니까 재성의 방향인가 시지죠. 이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소위 재겁상, 재성은 겁탈을 당하고 관은 상을 당한다. 재성은 겁탈을 당하고 관성은 상하게 되는 그러한 형국이다.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근향 조체. 자, 미나리 향을 일찍 해다. 그러니까 일찍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방궁 같은 데 들어가서 일찍 공부했지만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록 학업을 일찍 시작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추위가 가을에 뱃을 시험장이라고 했죠. 가을 뱃을에서 과거 시험에서 비틀거렸다. 그러니까 합격을 못한 거죠. 다행인 것은 유경신운. 자, 유경신운이면 이게죠. 유경신 이런 운에서 이 유경신운에서 간지, 계재, 간지가 모두 재물이에요. 자,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이나 경금이나 요금도 마찬가지 전부 재성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계재, 모두가 간지가 전부 이 재성이기 때문에 재여, 방, 초, 춘죽 이게 초자 맞죠? 10번 나무까지 끝초 초자 이게 이제 앞에 비화자면 점점 줄어들 쳤는데 이게 이제 나무 목자니까 나무 끝까지 쳐. 그래서 마치 재물이 뭐뭐와 같았다? 방초 나무 끝에 봄의 대나무는 쑥쑥 크잖아요. 죽순 그렇죠? 그래서 봄의 대나무 죽순처럼 그 끝처럼 놓여졌다니까 놓아준 거니까 대나무가 그냥 쑥쑥 큽니다. 죽순일 때는 그런 것처럼 재물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득은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이득은 마치 뭐와 같았다? 만초가 이제 이게 덩쿨나무 덩쿨만자예요. 그래서 만초는 덩쿨이 뻗는 풀. 그래서 이 덩쿨나무의 생지, 새로 나는 가지 그런 것처럼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재물은 쑥쑥 자라고 그 다음에 이익도 그냥 덩쿨나무 뻗치듯이 그렇게 재물이 이익이 많이 뻗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업, 집안의 업이 집에 물려받은 업이 풍요, 넉넉하고 풍요롭고 넉넉했다. 일교 기미, 자 기미운으로 바뀌니 자 그러면은 이 개수라든가 이런 걸 다 극을 해버리죠. 그래서 상처 극자, 처를 상하고 자식이 극을 당하고 조회록은 많이 나왔죠. 회록이 화재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회록은 화재를 당하였고 가업대파 집안이 크게 파였고 깨졌고 가지 알 수 있다. 뭐다? 궁하고 통하는 것은 제 운야라.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궁하고 통하는 것은 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주보다 뭐가 중요하다? 운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